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도형을 만들 때는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이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삽입. 삽입할 수 있는 종류가 쭉 리본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는 제가 방금 도형을 넣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이죠. 도형 클릭해서 자, 도형의 종류도 최근 사용한 도형, 뭐 선들끼리 모아놓는 거, 사각형끼리 모아놓는 거, 기본 도형,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블록 화살표 부분, 수식 부분, 순서도 도형들만 모아놓은 부분, 별 및 현수막 부분, 설명선 도형들, 실행단추 도형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엑셀하고 동일해요. 여기를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나중에 엑셀에서 도형 넣을 때도 그 부분은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도형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도형을 하나하나 써보면 다 좋겠지만 가장 많이 좀 평균적으로 많이 문제에도 제시가 되고 문제에 제시가 된다는 건 우리 실 업무, 실 생활에서도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 넣냐면 사각형 중에 첫 번째 도형에서 1초 기다려보세요. 사각형이라고 나오죠. 2초 기다려.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렇게 각 도형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도형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요. 우리는 기본 도형 중에 여기 보시면 하트, 예쁜 모양 있으시죠? 하트. 이 부분 클릭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한번 예쁘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근데 보세요. 기본 마스터에다 넣었는데 모든 레이아웃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러면 이건 하나의 배경처럼 쓰는 거예요. 자, 얘는 지워보겠습니다. 지울 때는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를 지우시면 되는데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는 안 지워져요. 왜냐면 얘가 선택이 안 돼요. 이 레이아웃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이 레이아웃에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 넣은 그 자리 가서 전체 레이아웃에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여기에 넣은 도형 그러니까 원래 위치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조절점이 나온 상태로 키보드에 글자 지우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로 톡 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삭제를 할 때는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조절점이 나온 상태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지우셨죠? 자, 우리 무슨 도형 넣으라고 나오냐면요. 몇 쪽을 보시냐면 도형도 문제에 제시가 돼요. 26쪽에 5번 화면 봐주세요. 26쪽에 5번 화면 보시면 삽입에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나오라고 하네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그럼 삽입으로 갈게요. 클릭.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그때 바뀌게 됩니다. 자, 도형. 기본 도형 중에 1초씩 기다리면 설명이 나와요. 기본 도형도. 텍스트 상자. 두 번째 거는 세로 텍스트 상자. 세 번째 거는 타원. 네 번째 거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세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입니다. 얘를. 웃는 얼굴 하트 옆에 왼쪽으로 요게 모서리가 접힌 도형 설명이 나올 겁니다. 얘를 선택하세요. 이걸 넣으라고 문제에 정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클릭하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를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 여기 이제 이 도형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제목 상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요 모서리 요 부분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려서 이 끝에까지 가서 요 정도 이거는 크기는 제시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좀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해서 도형을 그립니다. 전체 마스터에서 하는 거세요. 그래야 모든 레이아웃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얘 삭제하고요. 모르고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에만 이 도형이 들어가요. 아무리 마스터라 하더라도. 자, 도형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사용한 거 여기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얘만 들어가. 이렇게 생긴 각 레이아웃에만.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모든 레이아웃에 전체로 다 들어가게 하려면 전체 레이아웃, 마스터 중에서도 전체 레이아웃에서 선택해 놓으시고 반드시 여기를 보셔야 돼서 노란색으로 이게 선택이 돼 있나 라는 거를 한 번은 봐주셔야 한답니다. 그 상태에서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넣으라고 문제에 제시가 됐어요. 어디에서요? 문제에서. 지금 현재로는 26쪽에 5번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맘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 자, 도형을 넣을 때는 이 뾰족한 꼭지점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맞추시고 쫙 가서 제목 상자 가려지더라도 크기 비슷하게 해서 끝까지 탁. 종이 끝, 슬라이드 끝과 끝, 이 모서리까지 다 맞춰주셔야 되세요. 도형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 레이아웃에서 전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형태, 이렇게 생긴 형태, 즉 각 레이아웃에도 다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했으니까요. 여기서 하면 이렇게 생긴 데만 들어가요. 나중에 나왔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맞춰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얘를 여기다가 나중에, 예쁘게 맞추기 위해서 27쪽에 7번, 8번, 9번 하면 설명드릴게요. 7번은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도형을. 7번 화면처럼. 도형이 마치 두 개가 겹쳐진 것처럼. 근데 저는 이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는 파란색에 검은색 테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테두리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 기본적으로 설정된 테두리로 나오는데 우리가 바꿀 거니까 지금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도형 하나 더 넣을게요. 삽입 도형 뭐 넣으라고 나오냐면요. 순서도 카드 부분에서 순서도 중에 카드를 넣으라고 나와요. 여기 순서도 중에 카드 요거죠. 순서도 중에 카드 눌러주십시오. 요겁니다. 제가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려주시는데요. 얘보다는 조금 작게. 근데 위아래는 맞춰주시고 얘보다는 조금 작게 이렇게 그릴게요. 이 정도로 그려주십시오. 도형이 두 개예요. 색깔이 같아서 지금 혼동되시는데 하나는 기본 도형에서 그린 거, 하나는 이 카드 도형에서 그린 게 되겠습니다. 잘못 그렸다면 선택한 도형을 하나 선택해놓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8번 하면 설명드릴게요. 27번에 8번 하면 슬라이드 바깥부터 드래그하여 슬라이드 제목 도형, 제목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모든 상자 이걸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슬라이드 바깥에 여기 바깥에부터 그렇다고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포함된 얘네를 다 범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하는 게 편하겠네요.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 여기서부터 쫙 드래그해서 전체를 이 안에 포함된 걸 모두 다 선택해요. 숨어있지만 제목까지 3개의 항목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 도형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맨 끝에 서식이라는 게 하나가 더 생겨요. 이렇게 평상시는 없어요. 제가 없앴죠. 그럼 보기 메뉴가 끝이거든요. 근데 뭔가 도형을 범위정 이렇게 끝에서 왜 끝에서 하냐면 얘를 중간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범위정이 얘만 쏙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만 범위 지정이 돼요. 제목 상자만 됐죠. 안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얘는 바깥에서부터 넉넉하게 잡고 전체적으로 쏙 들어가게 드래그해서 전체를 범위정하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찬 생깁니다. 얘는 도형이 선택됐을 때만 저절로 나오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그리기 도구 중에 서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8번 하면 그 중에서 정렬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맞춰보십시오. 정렬. 이 안에는 도형 삽입 항목 서식에는요. 한번 살펴볼게요. 도형 스타일, 워드아트 스타일, 정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까지 있죠. 자, 정렬 부분에 보시면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면 가운데 맞춤 클릭해서
모든 항목을 다 가운데에서 딱 위치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릴 때는 살짝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종이의 가운데에 내가 그린 것들을 다 맞출 거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선택을 하셔서요. 그게 바로 27쪽의 8번 화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린 항목들을 종이 가운데 다 몰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기 도구에 보시면 여기요.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는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서식. 다시 정렬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있었죠? 여기 정렬이라고 써 있으시죠? 맞춤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 이 옆으로 맞췄으니까 이번엔 중간 맞춤에서 중간 맞춤으로 딱 맞춰주십시오. 각 도형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로든 세로든 다 이 맞춤에 가서 여기는 가운데 맞춤, 여기는 중간 맞춤으로 해주시는 거세요. 물론 범위정을 해놓고 오셔야겠죠? 그게 바로 8번과 9번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8쪽에 10번 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뒤에 있는 이 도형만 선택할 거예요. 그럼 다른데 클릭했다가 범위정 취소하시고, 아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했잖아요. 맞춤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 클릭했다가 이 도형만, 뒤에 있는 이 도형만 선택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클릭해서 제가 책엔 안 나오지만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보기라는 메뉴로 가보십시오. 도형이 일단 하나 선택하세요. 도형이 선택 안 되면 이 서식이란 메뉴가 안 나오거든요. 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아무 도형이나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서식으로 가보십시오. 서식으로 오셨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 서식에 보세요. 거기에서 보시면 선택창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책이 안 나오니까 조금 제가 망설였는데 한번 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이제 포토샵 기능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여기에 이런 선택창이 나올 거예요. 선택창이 이게 열려서 이 부분이 작다. 난 얘를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럼 선택창 또 닫아주시면 돼요. 요 X. 선택창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선택창은 평상시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리기 도구에 숨어 있거든요. 그리기 도구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아무거나 항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도형. 그러면 이렇게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선택창이라고 정렬 부분에 있어요. 맞춤 옆에 선택창 하면 선택창이 열립니다. 필요 없을 땐 X로 닫을 거예요. 네, 지금은 닫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얘네가 눈이에요. 눈이 다 켜져 있어서 이 화면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이 안 보이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도 안 보이죠. 그럼 요 선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늘어나는 모양으로 딱 됐을 때 얘를 조금 선택창을 키워주시면 눈 모양이 돼서요. 얘네가 하나하나, 개체가 하나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필요 없는, 이거 뭐지? 얘를 눈 감겨볼게요. 얘 눈 감기면 얘는 안 보여집니다. 얘도 눈 감겨볼게요. 얘도 안 보여져요. 나중에, 사라졌어요. 지워졌어요.가 아니라 잠깐 숨겨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얘만 눈을 감고, 난 작업 안 해. 잠깐 대기할 거야. 할 때 이 방법을 쓰시는 거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눈 다 감겨보세요. 이렇게. 그럼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요 화면에서 선택창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서리가 접힌 도형 얘를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다 눈 감기고 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혼동이 안 되시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럼 다시 보여지면 다 보이게 해보세요. 보여지고 클릭할 때마다 눈이 떠지면서 이게 자세히 보면 사람 눈 모양이에요. 조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무섭게 보이시나요? 그게 아니고 눈이 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좀 더 이게 너무 혼동돼요. 범위 정할 때. 그럼 나는 얘네들이 좀 잠깐 숨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 이 선택창을 이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서리가 접힌 도형 얘만 이렇게 선택하고. 근데 나중에 이 선택창 없어도 어떤 부분이 선택이 됐는지가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얘만 어찌됐든 다 나와 있든
얘 선택창 열어서 얘만 눈을 켰든 이것도 하나의 좋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책에는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선택창 부분은. 나중에 항목이 많을 때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다 눈 꺼보고 제목, 텍스트, 제목 개체틀 얘만 한번 보이게 해보세요. 이 도형들에 의해서 가려진 것들을 나중에 얘를 편집하고 싶으면 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가 아니라 모서리가 접힌 도형, 얘가 필요하겠죠. 자, 얘 선택하십시오. 물론 다 켜져 있어도 돼요. 켜고 저는 다 켜볼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하면 자, 요 도형 선택하십시오 하면은 도형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얘 색깔도 비슷하기 때문에 얘일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얘 그래서 바깥에 테두리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문제 제시가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바꾸라는 건지 몇 번을 보시냐면요. 28쪽에 10번 하면 선택하겠습니다. 10번 하면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에 서식 일로 가세요. 그리기 도구에 서식 이렇게 오면 뭘로 바꾸라고 되어 있냐면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를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를 클릭해서 뭘로 채우라고 되어 있냐면 원하는 색깔로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컬러로 안 나와요.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하고 흐리고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자, 책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진한 보라색 이걸로 했네요.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번엔 요 도형. 요 앞에 나와 있는 도형. 얘를 선택해서요. 얘도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를 이거보단 약간 흐리게 예쁘게 하기 디자인하기 위한 거예요. 요 도형. 으로 채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시험에 제시는 안 되지만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모든 도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말이 없다면 특별하게 다른 지시사항이 없다면 이 전체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 제목 상자까지 선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요 도형과 요 도형 두 개만 선택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이 제목까지 안에 숨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한번 숨겨볼까요? 이 선택창에서 여기 위에 순서도 카드 9와 숨겨보세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 필 8 얘를 숨겨보면 얘가 숨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전체 선택 이렇게 아까 하게 되면 아까 그 제목 슬라이드까지 근데 우리는 선택이 돼요. 우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도형 두 개만 선택할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건 그냥 선택하세요. 두 번째 거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세요.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할 때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동시에 선택이 돼요. 얘도 선택되고 얘도 선택되고 다만 전체로 아이고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를 끌었어요. 제가 좀 숨기겠습니다. 전체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제목들은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Shift로 하면 얘 선택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아까 채우기는 각각 해줬잖아요. 도형 채우기는. 근데 이제 도형 윤곽선은 검정. 윤곽선에서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검정으로 먼저 바꾸시고요. 다시 윤곽선에 들어가서 이 두 도형이 선택된 상태로 다시 윤곽선에 들어가셔서요. 1포인트 두께를 1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도형들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테두리는 윤곽선은 검정, 그 다음에 1포인트로 두께는 1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색깔은 아무 색이나 하셔도 되세요. 근데 예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비슷한 색깔에 진하고 흐리고를 많이 주죠. 시험장 가면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 검정색, 뭐 회색 이런 것만 하실 필요는 없으셔요. 자, 이렇게 해서 바꾸셨습니다. 그게 바로 28쪽에 10번, 11번, 12번, 29쪽에 13번 화면까지 설정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한 거 한번 마스터 닫아볼까요? 마스터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닫을 땐 어디로 가셔야 돼요? 마스터 탭으로 가셔야겠죠. 마스터 탭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마스터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톡!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를 맞춰놓고 1번도 2번도 3번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항목들을 이 마스터에 들어가서 맞춰놓고 온다는 거죠. 안 그러면 1번 화면도 따로 만들고 2번 슬라이드, 이제 여긴 작업창이에요. 2번 슬라이드도 따로 만들고 3번 슬라이드도 따로 만들고 4번 슬라이드도 따로 만들고 5번도 따로 만들고 다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스터에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만들고 마스터를 닫아봤더니 도형이 틀렸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하나 정확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방법도 또한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에서 도형을 지우는 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지우셔야 되죠? 자, 이 선택창은 지금은 닫으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열겠습니다. 마스터에서요. 자, 그러면 이거 아무리 선택해도 그럼 여기서 했나? 아무리 선택해도 선택이 안 돼요. 이 제목이 아니라 이제 제목은 내용을 쓰라는 거고요. 모양만 바꿨잖아요. 우리 내용은 각 슬라이드마다 다르게 들어갈 거라. 그럼 여기서 했나? 안 선택돼요. 왜요? 마스터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마스터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스터는 어디로 들어가셨죠? 자, 보기 메뉴 클릭합니다. 이 항목들을 지우거나 수정할 때는요. 마스터 보기에 세 가지의 마스터 종류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또한 각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체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만들고 왔어요. 얘 지울게요. 얘 클릭합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지울까요? 순서도에 있는 거 얘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지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한글이든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었죠. 방금 지웠는데 방금은 해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실행 취소하는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되돌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톡 눌러보세요.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 다시 아니야. 다시 생각해봤더니 지웠어요. 그럼 이게 다시 원래대로 지워집니다. 이 두 가지 이용해서 되돌리기와 원래대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웠던 거 다시 살리고, 근데 이건 컴퓨터를 저장했다가 만들거나 껐다가 켰거나 이럴 경우는 안 돼요. 방금 전에 했던 목록들만 되돌리기 기능으로 우리가 문서 작업을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목 모양이 달라요. 제목을 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이걸 쓰는 거예요. 뭔가 도형이 하나 선택된 상태로 그래야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 나오거든요. 아무런 도형이 없으면 보기 메뉴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도형 하나 선택된 상태로, 물론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전체 마스터에서 도형 하나 선택, 서식, 그리기 도구 나왔죠? 서식, 선택창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 뒤에 제목 상자가 안 보이는 이유는 이 두 개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눈을 끄세요. 도형 눈을 끄고 그럼 보이죠? 그럼 얘를 전체 선택합니다. 점선을 클릭해서. 그리고 이 색깔을 바꾸는 건 홈에 있었습니다. 홈. 글자색 여기에 있었지요? 파랑으로 바꿔볼까요? 예, 클릭해서 표준색에서 바꿔야 조금 더 선명한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내를 드렸지요? 파랑으로 바꿔볼까요? 파랑. 자, 이제 눈 켜시면 되세요. 이제 숨어있는 애 편집했거든요. 눈을 켜면 됩니다. 예, 클릭.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닫으시면 돼요. 마스터 닫을 땐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와서 마스터 탭을 열었으니까 닫는 것도 본인한테 있어요. 자, 마스터 탭 닫겠습니다. 그럼 모든 제목 슬라이드가 이제 파랗게 변했죠. 마스터에서 바꿔놓고 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선택창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부분 한번 제가 설명 다시 드릴까요? 슬라이드 설정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저하고 하시다 보면 아유 강사 김수영 강사 또 시작이네 할 정도로 충분히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만 저하고 이 시간에 만나는 거 잊지 않고 약속을 꼭 지키셔서 와주신다면 이 부분은 도사가 되게 제가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6개 슬라이드 만들어서 마스터 안에 들어와서 제목 슬라이드와 도형까지 맞추는 것까지 해보셨습니다. 써볼까요?
제목, 상자와 도형까지 맞춰보셨답니다. 이게 오늘 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저장 안 하고 닫고 닫아보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